Seoul Fashion Week is already the mecca of K-fashion and fast becoming the place to be if you want to see where fashion is heading. The 2025 Fall and Winter collection was revealed in early February, featuring several top Korean designers, including our globalist today, Lee Chung-chung. Lee's brand Lai, an acronym for Life is an Expression, is one of the top Korean contemporary fashion brands with nearly 60 stores around the world. Lee is here today to talk about his most recent collection and the house of fashion where he grew up. Welcome to the Globalist.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디자이너 이청청입니다. 지금 금방 서울 패션 위크 이제 런웨이를 끝내셨는데 저는 이제 이 화면으로 봤지만 A Journey of Dreams 그래서 그 히말라야 그 산맥도 멋있었고요. 그 컨셉이 어떻게 나오신 컨셉이었어요? 네. 저는 다양한 부분에서 영감을 많이 받는데 이번에는 한 여성의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어요. 락파 셰르파에 대한 이 여성은 세계 최초로 10번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여성인데 사실 그 셰르파는 일단은 여성이 하질 않나요, 원래는. 셰르파라는 사람은 이제 다른 등반하는 사람을 가이드를 해주는 맞습니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엄청난 그쵸. 체력도 필요로 하고 정신력도 필요로 하는 직업인데 사실 여성이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라고 여겨져 왔었어요. 하지만 이분이 산에 대한 동경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걸 극복해 나가서 결국은 셰르파를 거쳐서 그 네팔의 대표하는 여성 산악인이 되는 그런 과정을 제가 보고 나서 다큐멘터리를 보셨군요. 굉장히 큰 영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런 삶에 대한 도전이라든지 그런 에너지 이런 본인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굉장히 큰 영감을 받는데 거기서 너무나 이 스토리가 또 휴머니즘이 가득하고 이분의 그런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근데 되었어요. 이번에 그 런웨이를 보니까 네. 그 엄청난 배낭 있잖아요. 네, 사람 키만큼이나 더 큰 배낭을 메고 나오는 여성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라기도 하고 이거는 패션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이거를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등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동인기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인수스라는 아웃도어 브랜드가 아웃도어 있습니다. 브랜드 회사군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콜라보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 제가 먼저 이런 부분을 좀 표현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흔쾌히 그 거대한 배낭, 그 다음에 그 텐트. 그 텐트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폴대를 빼면은 트렌치 코트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진은 텐트 같고 네. 어떤 사진은 트렌치코트 같고 이게 맞습니다. 같은 건가 했는데 네, 그런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저는 좀 기발한 상상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좀 더 비주얼적인 어떻게 확장을 할 것이며 어떤 흐름을 가져갈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패션쇼도 말 그대로 쇼예요. 그렇죠. 연기하는 모델들이 있고 뒤에서 그리고 이제 위에서 정말 그 라이브로 음악 부분도 진행하기도 하고 그 큐사인을 내면서 연출하시는 분도 있고 계속 그 백스테이지에 정말 200명 가까이서 뭐 드레서들과 그렇죠. 여기는 완전히 그냥 난장판이더라고요. 네, 난리법석치고. 네네. 근데 이번에는 정말 그 히말라야의 그 배경을 두고 그 모델들이 그 걸어 나오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네. 제가 이제 그것도 한국의 아티스트랑 같이 작업을 한 거예요. 비디오 아티스트랑 작업을 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건 내가 정말 등산을 하는 기분,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기분을 느껴보고
보게끔 이 오디언스들이.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은 고글을 쓰고서 눈을 깜빡거리는 듯한 그런 기법도 들어가 있고 계속 산을 오르면서 거기서 이제 거친 숨소리와 눈 발자국 소리랑 이게 그 셜파가 경험했던 거를 자체를 보는 사람들이 조금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좀 더 암시적으로 에베레스트의 높이도 저희가 그래픽으로 넣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 정상에 올랐을 때 보이는 그 광경들 아름답고 임팩트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 커다란 감동을 주는 그런 광경을 시작으로 해서 패션쇼를 오프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디자이너님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뭐 영화 감독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패션 디자이너로서 그 패션을 통해서 그런 느낌을 전달을 하시고자 하는 거는 그건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세요? 사실 이 패션도 어떻게 보면 옷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브랜드가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이 오디언스들에게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의 기승전결의 흐름부터 클라이막스까지 느끼게 해주고 저는 이런 연출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했던 그 락파 쉐르파의 그런 강인한 느낌, 에너지 이런 부분들을 고객분들이 또 저희 팬들이 느끼게 하는 게 일단은 저한테 가장 큰 숙제였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비주얼적인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큰 텐트 그리고 뭐 배낭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넣었어요. 그리고 트렌치 코트인데 뒤에 의자의 부분이 달려있는 트렌치 코트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캠핑 가셨을 때 그 의자 그대로 앉았다가 나중에 이제 비가 오면 후드를 쓰고 이거 다양한 그런 실험적인 부분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실제적으로 캠핑을 갔을 때 겪을 만한 일들을 패션에 넣으셨군요. 네. 왜냐면 그런 부분들을 넣었을 때 사람들이 그걸 보시면서 영감을 많이 받아요. 제가 이번 쇼가 끝나고 나서 가장 많이 듣던 얘기가 저의 쇼 때문에 또 다른 영감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에너지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새로운 상상력을 계속 자극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터이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던 다 그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오트쿠트의 그 목적이 사실은 그런 데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패션의 어떤 철학이나 그런 걸 좀 영감을 주는. 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을 또 정확히 전달이 돼야 그분들이 거기에 같이 동감을 해주시고 저는 요즘에 브랜드가 해야 되는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케팅적으로. 그래야 이분들이 브랜드의 성장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어떤 팬심도 느껴지고 사는 그런 행위 자체가 이제 브랜드를 같이 공유하는 서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이너님의 그러한 생각이 지금 이번에는 락파 쉐르파에서 나왔지만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도전을 하는 여성이라는 그런 그 주제로 뮤즈를 삼았는데 보는 사람도 나도 그런 도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생각하게끔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제 브랜드가 이제 Life is an Expression이잖아요. 그래서 삶은 표현이다라는 저는 모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옷을 통해서 입으시는 분들이 본인의 색깔, 본인의 감정이라든지 나는 누구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더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람들에게서도 굉장히 큰 영감을 받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0년 때는 해녀에게서 영감을 받았어요. 저도 해녀 컬렉션 봤어요. 그것도 아주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스토리들을 서치를 하다 보면은 정말 아무런 장비 없이 칼 하나 들고 물속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굉장히 어두울 거고 그 안에 물살도 빠르고 굉장히 차갑고 근데 이런 부분을 다 이겨내고 자기 아이들 혹은 자기의 삶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대서양을 최초로 횡단한 여성인 마멜리아 이하트 그 스토리가 정말 저한테도 큰 울림을 주었고 또 그분이 하셨던 복장이라든지 이제 항공 에비어터의 어떤 여성 그런 분들도 저한테도 또 영감을 줘요. 그래서 제가 항상 뮤즈를 정하고 그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들여다봐요. 그분이 어떤 옷을 입었었고 이런 부분을 다시 현대에서의 그런 복장으로 재해석을 해서 가지고 오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또 승마 선수 같은 경우에도 리즈 허틀이라고 장애를 극복하고 대단한 선수예요. 사실 또 승마는 남녀의 구분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를 한계를 극복하는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는 완벽하다. 정말 누가 뭐래도 나는 내 스스로 완벽하다 생각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어떻게 보면 보여주시는 거네요. 근데 이번에 그 서울 패션 위크의 디자이너님의 컬렉션은 제가 봤는데 전반적으로는 이번이 어땠어요? 이번 서울 패션 위크 자체가 굉장히 에너지가 넘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장 큰 부분으로는 다양한 시도들 그리고 이제 단순히
옷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K-팝 공연도 있고 다양한 퍼포먼스, 뭐 IT와의 결합 등등 패션은 굉장히 최첨단의 것들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또 반대적으로는 그런 장인 정신들이 저는 있어야 이게 더 하이엔드로서 발전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정윤희 작가라는 분하고 또 콜라보레이션을 같이 했는데 그분은 수작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등산에 관련된 최첨단의 기술을 보여주고 왜냐면 그 안에 들어가는 뼈대라든지 이런 부분들 무게를 어떻게 줄이는지에 대한 또 인체공학적으로 어떻게 허리에 잘 달라붙게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서울 패션위크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다양한 시도들이 저는 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들 경우에도 뭐 로보트가 나온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K-팝 아티스트들의 멋진 공연을 보면서 이 브랜드의 바이브를 느끼게 해준다라든지 어디는 굉장히 스트릿 브랜드의 감성을 가득 담았다면 또 한편에서는 그런 쿠투어적인 드레스를 보여준다라든지 저는 이렇게 밸런스 있게 발전을 해야 그 패션위크가 더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 패션위크가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죠.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 패션위크가 아시아에서는 비교적으로는 어떤 지위에 가 있나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아시아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피부로 느끼는 게 바이어들과 프레스들, 해외 그런 기자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서울 패션위크가 정말 재미있고 다이나믹하고 굉장히 트렌디하다. 그래서 많은 해외 브랜드들이 한국에서 테스트 런칭을 해보고 그거를 아시아로 다시 확장을 하고 이런 단계들을 거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다양한 셀러브리티들이 앰버서더로 활동을 하면서 네. 그죠. 한국의 패션 디자이너가 서울 패션 위크에 뭔가 참여한다는 것이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은 뭐 어떤 상황인가요? 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심사 과정을 통해서 브랜드를 셀렉을 하고 그 브랜드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뒷받침들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다 해주면 좋겠지만 네, 아무래도 예산이라는 한계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확장이 되고 한다면 좀 아시아의 중심을 넘어서 세계에서도 더 회자될 수 있는 그런 패션위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디자이너님이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 남성복으로 교육을 받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첫 출발도 남성복으로 네, 시작을 맞아요. 하셨고 그 영향은 지금 컬렉션에 어떤 식의 영향을 받으셨어요? 제가 패션을 공부한 곳이 런던이에요. 런던의 센트럴 세인트 마틴이라는 곳에서 남성복을 전공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복으로 데뷔를 했어요. 런던 패션위크에서. 그때에 배웠던 스킬들이라든지 어떤 디자인에 대한 전개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사실 남성복과 여성복은 굉장히 달라요. 표현하는 테크닉도 다르고 당연히 인체 모양도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커스터머들이 추구하는 방향성도 좀 다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듀얼리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이 많은데 사실 요즘은 다양성을 굉장히 존중하는 시대잖아요. 남자가 치마를 입었다고 해서 뭐라고 할 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혼합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재미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재미있게 디자이너의 생각으로 믹스를 하고 그거를 표현해내는 것 그게 저는 이제 디자이너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남성, 여성 이런 부분을 또 섞어서 새롭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재미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옷을 입으시는 분들이 입으셨을 때 그런 테일러링이라든지
이런 쪽 많은 저도 칭찬을 컬렉션을 하세요. 보면서 남성복을 이게 출발을 하신 분의 테일러링이라서 저렇구나. 그런 소재와 그런 걸로 그렇게 폼 피팅하기가 쉬운 일이 아닐 것 네, 같거든요. 네. 오늘도 저희가 이게 라이 브랜드의 그 대표적인 네. 옷 중에 하나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입었는데 여기서도 보면 굉장히 특히 남성복 테일러링의 요소가 많이 들어간 것 네. 같아요. 지금 입고 계신 옷이 라이가 추구하는 어떤 좀 새로운 변형이라든지 새로운 요소들을 결합하는 그런 부분을 좀 잘 보여주는 옷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카라와 라펠 앞부분에 정면에 위치해 있고 그걸 사이드 측면에서도 볼 수 있게끔 옆에 보면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이 디테일이 네, 들어가 네, 있고요. 네. 그리고 네. 그 옆에도 단추로 오픈할 수가 있게끔 앞에 자켓을 오픈하는 것처럼 사이드를 오픈을 해서 케이프로 입으실 수도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이런 디자인들이 결국은 인체에 멋있게 예, 잘 예. 표현이 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스킬인데 그런 부분이 이제 남성복의 테일러링을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해요. 왜냐하면 인체는 굴곡이 있기 때문에 그 그쵸. 부분을 표현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몸에 딱 안착되는 느낌 그런 부분들이 다 1mm 차이, 2mm 차이의 어떤 다트라든지 아니면 커팅으로 인해서 그래요.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부담이 없고. 요즘은 젠더리스라고는 얘기를 그쵸. 하잖아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남성복에 대한 이미지들이 또 여성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세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혹시 또 아버님의 영향도 이상공 스님은 우리나라 1세대를 대표하는 디자이너로서 네. 정말 한국에서는 이상봉 하면 모르는 사람이 그쵸. 없을 정도의 어떤 디자이너이십니다. 그 집안에서 잘하셨으니 네. 패션이라는 거는 뭐 밥 먹는 거랑 비슷한 걸로 일상이죠. 그렇지 않았을까요? 네, 네. 올해가 이상봉이라는 브랜드가 된 지 40주년이에요. 벌써 40주년. 네, 벌써 40주년이고. 40주년 되셨어요, 벌써? 네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패션쇼를 보게 되었는데 그때 엄청난 충격과 감동과 그리고 또 패션쇼를 보면서 저희 아버님께서 굉장히 약간 전위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아티스틱한 패션쇼를 추구를 하시고 그런 걸 굉장히 유명하시고 그래서 예전에 뭐 한국의 알렉산더 맥퀸이라는 정말 이름을 가지실 맞아요. 정도로 예. 저한테 사실 저희 아버님은 어떤 멘토이자 스승이자 제가 추구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저의 큰 목적지이기도 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기반을 다지는 데 있어서는 네. 뭐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일이긴 그럼요. 하겠지만 네. 그 이청청만의 디자인적인 거와 디자인의 세계를 세우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정말 어려운 일이었던 게 외국에서도 저희 아버님 이름을 알아요. 왜냐하면 파리 그럼요. 패션위크에서도 네. 12년 동안 하셨고 뉴욕 패션위크에서도 4년 넘게 하셨기 때문에 이상봉이라는 이름을 보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너무 많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됐었었고 그래서 제가 사실 런던에서 정말 아무런 도움 없이 뭔가를 해내지 못했더라면 제가 항상 그런 중압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영국에서 남성복 브랜드로서 사실 스포트라이트도 받았었고 상도 받고 하면서 한국에 들어와서 처음에 컬렉션을 진행을 할 때 프레셔를 좀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아버님이 생각 못한 경계를 또 뚫고 넘어가시는 거 보고는 아들이 참 대단하다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상봉 스님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1세대로 굉장히 한국적인 거, 뭐 그렇죠. 한글을 네, 네. 디자인하든지 네. 그렇게 함으로써 코리아라는 거를 표현을 하셨는데 이청청 디자이너님은 코리아라는 것이 이 라이 브랜드의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나요? 예전에 사실 한국적인 것을 사용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를 채워주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상봉에서 패션쇼를 저희가 했을 때 한번 인비테이션을 만들었는데 호랑이 문양을 가지고 인비테이션을 만들었어요. 그걸 보고 나서 영국에서 가장 중요했던 패션 기자분이 이 쇼에 오겠다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호랑이 문양의 옷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코리아적인 것이 일단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거겠죠. 패션은 항상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채워주는 게 사실 패션의 큰 역할인데 한글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쵸. 어떤 글자라기보다는 신기하고. 네 너무 재밌는 이게 언어래라는 그래서 뭐 단청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한국엔 저렇게 아름다운 색채의 건축적인 요소가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저는 무리해서 어떤 꼭 한국 거를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보다는 새로운 부분으로서의 요소로서의 접근을 해요. 그래서 한국의 전체적인 문화, 한국의 전체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트렌드는 이런 부분이야라고 이제 좀 더 큰 부분을 보여주는 게 저는 더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디자인을 K-팝 아티스트나 K-무비 스타들이 입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이제 문화적인 코드가 되면서 예전에는 서브젝트를 던졌다면 지금은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져 있는 뭐 K 뷰티부터 K 팝, K 뭐 무비. 그게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한글, 뭐 한복, 뭐 이런 정도는 이제 좀 알려져 있지만 그쵸. 외국 디자이너들도 한복으로 쇼를 그러니까요. 하니까요. 네, 하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의 독특한 어떤 문화의 뿌리를 계승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그걸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텐데 K 패션이라는 건 그럼 뭔가요? 저는 K 패션을 얘기를 할 때 항상 다양성과 그다음에 트렌디함을 얘기를 해요. 다양성과 트렌디함. 네, 보통 어떤 패션 위크라고 하면 그 패션 위크가 가지고 있는 약간 이미지들이 좀 있어요. 영국은 굉장히 실험적인 옷들을 런던 패션 위크에서 많이 선보이고 또 밀라노라든지 이런 쪽에는 되게 클래식한 거를 베이스로 하는 서울 패션 위크는 딱 하나로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클래식부터 시작해서 스트릿 약간 쿠투어적인 거, 페미닌한 거, 스포티한 거 굉장히 많은 이미지들이 트렌드에 맞춰서 엄청나게 빠르게 회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 다이나믹한 거야. 서울 패션 위크는 그럼 이번엔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엄청나게 빨리 반응을 해요. 어떤 요소가 유행이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자기 색깔을 집어넣어서 한 발짝 더 끌어내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여서 저는 그게 한국 패션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거를 발빠르게 맞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 한국의 그 소비자들을 따라가는 일일 것 네, 같아요. 네. 패션도 그런가요? 네, 패션도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이나믹하다는 표현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트렌디하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이 나왔다. 그럼 바로 막 테스트를 해요. 저게 벌써 한국에서는 벌써 큰 소비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 분들이 옷도 잘 입고 옷에 관심도 많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확산력이 큰 것 같아요. K-팝, K-컬처랑 함께. 그래서 한국 패션의 미래는 어떻다고 보세요? 네, 저는 정말 밝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디자이너들이 큰 성과를 얻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뭐 프라이즈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해외 바이어들한테 점점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많은 이런 대표 주자들 뭐 이상봉 쌤이라든지 뭐 우영희 선생님, 준제이 전통적인 패션에 대한 강세도 있고 또 새로운 뭐 아더에러라든지 실험적인 브랜드들도 엄청나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게 밸런스 있게 패션이 발전을 하고 있어서 사실 앞으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더 많은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엄청난 폭발력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K 한류에 대한 웨이브로 K 뷰티는 굉장히 많이 네, 폭발했습니다. 불붙여서 막 폭발적으로 컸는데 그 기대만큼 K 패션은 아직 그 불붙는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아요. 네, 사실 뷰티 영역보다는 패션의 영역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워낙 바운더리가 크다 보니까 전체적인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지 않나. 하지만 스텝 바이 스텝 정말 잘 발전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진짜 어떻게 보면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서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패션이 세계 탑 티어 중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제 하실 컬렉션의 변화는 어느 시기에 하시나요? 이제 다음 컬렉션에 대한 준비를 이제 한 5월 정도부터는 해야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 테마부터 시작해서 네. 또 새로운 뮤즈를 또 찾으셔야 그럼요. 되겠네요. 아유. 새로운 뮤즈를 아이고 찾던가. 무슨요. 근데 정말 새로운 뮤즈를 찾고 새로운 창의적인 어떤 시점을 찾는 것도 큰 부담일 것 같아요. 네, 네. 특히나 마케팅 결국은 세일즈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그 동인기현의 인수스라는 브랜드랑 콜라보레이션 한 부분도 저희가 나중에 제품화를 준비하는 과정을 테스트도 더 해야 되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마켓에서 손님들을 맞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완벽하게 준비도 해야 되고 요번에 그 남극 탐험을 하는데 10월 달에 남극 횡단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2,800km를 무동력으로 요번에 개발한 제품들을 가지고 네. 남극 횡단하는 프로젝트에 그 제품을 입고 네, 가지고 남극 횡단을 하는 음. 프로젝트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Journey of Dreams라는 네, 네. 타이틀을 쓴 게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락파 쉐르파에서 받은 영감을 결국은 현실화시켜서 남극 대륙 까지. 횡단을 하는 프로젝트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정말 더 많은 준비를 하게 되고 더 많은 그렇겠네요. 스터디를 하고 계속 저도 꿈을 꾸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정말 디자이너님도 Journey of Dreams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멋집니다. 앞으로 기대를 감사합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라이브랜드의 활약 앞으로도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And that's it for me. I'll be back next week with another globalist who's putting Korea on the map. Son Jie out.